여러분 안녕하십니까, 팔봉쌤입니다. 시대는 바야흐로 재혼이 상당히 많죠. 남녀의 공이. 초혼은 뭡니까, 이혼율이 한 30% 정도 된답니다. 근데 재혼은 이혼율이 몇 프로일까요? 70%가 됩니다. 70%는 굉장히 많죠. 그러면 뭡니까, 열상이 재혼을 해서 그죠, 3상 정도가 성공한다는 그런 이유입니다.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재혼이 성공할 수 있을까? 에 대해서 오늘 논해 보겠습니다. 여기는 철학관입니다. 철학관에서는 뭡니까, 이혼을 하기 전 단계라 보시면 됩니다. 그죠? 전 단계 어떻게 하면 될까요? 그럼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재산 분할이라든가 그죠, 법적인 어떤 문제, 이제는 이혼으로 바로 가는 단계에서 간다면 여기는 그 전 단계에 고민스러울 때, 그때 많이 온다고 보시면 되겠죠. 그죠? 이혼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, 안 그러면 어떻게 참아야 될까, 좀 정신적인 위안, 그죠? 또 내 가슴의 토론, 이런 거 얘기할 때가 잘 없지 않습니까? 그래서 전 단계에 오시는 분들에게 어떤 스토리라 이래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철학자로서 보는 또 시야가 있겠고, 변호사들이 보는 또 시야가 있겠죠. 그죠? 물론 판검사가 보는 시야가 있는데, 저는 철학자가 보는 시야를 오늘 말씀 올리겠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왜 재혼을 할까요?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하면 여자는 무서워서. 뭐가 무서울까요? 첫째, 돈이 무섭죠. 돈이 무섭고, 두 번째는 사람이 무서운 거죠. 택배가 온다든가 그죠, 뭐 아래쪽 또 뭡니까, 그 층간 소음 있지 않습니까? 저 손님 중에 한 분은 뭡니까, 아래층에 남자가 한 번 올라오더면 여자 혼자 산다고 뭐 시도 때도 없이 올라온답니다. 그죠? 그래서 뭐 이 만약에 앞에 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. 남자 신발이라도 하나 저 경찰서 가면은 부탁하면, 민원실에 가면 부탁하면 그 아마 재고가 있을 거라고. 경찰 신발들은 남자들은 보면 알거든요. 구두가 조금 다릅니다. 그죠? 약간 톡박지게 생긴 그 신발을 하나 얻어서 잘 닦아서 남자가 있는 것처럼 한 2컬 있으면 더 좋죠. 앞으로 놓고 뒤로 놔서 남자가 늘 있는 것처럼 이렇게 꾸며놔라고 제가 그렇게 어드바이스 해준 적도 있거든요. 그래서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가까운 경찰서 가면 혼자 계시는 분들은 뭡니까, 민원실에 가 부탁을 하시면 아마 재고가 있을 겁니다. 안 그러면 또 이렇게 부탁을, 누가 신발을 바꿀 때 하나 좀 이렇게 얻어 달라고 하면 전화가 오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 보험용으로 그죠, 이렇게 쓴다, 이렇게 뭐 보안용이죠, 보안용으로 쓴다 이러면 될 겁니다. 그죠? 그래서 여자는 뭡니까, 돈이 무섭고, 두 번째는 사람이 무서워서 이렇게 재혼을 한다 이래 볼 수가 있겠죠. 남자는 주로 외로웠습니다. 그죠? 외로운 거는 마음이 외로운 것도 있죠. 그러나 재혼의 남자는 대부분 뭡니까, 정력이 세거나 좋아하거나 그죠, 즐기는 남자입니다. 그러면은 이 중년의 남자가 정력이 약하고 또 잘하지 못하고 또 그저 밝히지 않는 남자는 대부분 혼자 삽니다. 그죠? 그래서 이 남자는 거의 뭡니까, 이쪽을 많이 생각하는 거죠. 대부분 여성들이 뭡니까, 70%를 경제를 생각한다면은 남자는 그저 몸의 외로움이 70%라 이래 보시면 됩니다. 그죠? 나는 그런 거는 안 밝혀요, 이런 그거는 남자들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. 그런 사람 재혼을 하지 않아요. 오히려 밤잠을 더 안 재웁니다. 그죠? 오히려 차라리 깨끗하게 대놓고 나는 이걸 좋아합니다. 그죠? 이렇게 밝혀주는 게 좋겠죠. 그래야 여성도 준비를 하겠죠. 왜냐하면 초혼에 떠는 콩깍지가 있어서 니만 있으면 된다, 니만 있으면 난 하룻밤만 자도 죽어도 소원이 없다, 이렇게 되지만 중년에는 안 그죠. 아주 계산적이고 그죠, 내가 외롭고 힘들고 경제적으로 그죠 부족해서 이런 어떤 계산에 의해서 하는데 그죠, 그것이 안 맞아지면은 새빨간 거짓말이 되죠. 또 남자 또한 제대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. 그죠? 그리고 이어서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. 자, 처음에 남자는 우리가 뭡니까, 나무 말고 새꼬챙이 있잖아요. 새꼬챙이도 우리가 달았을 때 두드려를 하지 않습니까? 그죠? 새꼬챙이도 달았을 때 두드려야 뭡니까, 이것이 기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. 그런데 뭡니까, 씻고 난 뒤에는 아무리 두드려 본들 이게 기물이 만들어지지 않죠. 그래서 뜨겁고 마음이 달았을 때, 그럼 내가 재혼하면 뭐 해줄게, 뭐 줄게, 한 달에 생활비 얼마 줄게, 이랬을 때는 생활비는 어쩔 수 없어도, 자, 내가
내가 뭐 준다는 거는 그때 세금을 물더라도 공동 명의를 한다든가 뭐 건지당 설정을 해준다든가 이런 어떤 형식적인 어떤 서류적인 걸 하셔야 됩니다. 그냥 뜨거웠을 때는 뭡니까? 남이 이거 줄게 저거 줄게 생활비를 얼마 줄게 이러지만 제 손님들 보면 대부분 생활비가 갈수록 줄어요. 줄지만 부부가 같이 살면서 더 내놔라 어쩌라 할 수도 없고 그러면 또 싸움이 되겠죠. 그죠? 그래서 돈 관계는 철저하게 분별을 해서 분명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. 분명하게 해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식으면 또 본전 생각이 납니다. 처음에는 몸만 오느라 네 말 있으면 된다 이래 하지만 점점 조금 생활비 주면서 니도 돈 벌라는 식으로 나머지를 채우라는 식으로 이렇게 이제 생각이 달라진다는 거죠. 자, 그러면 남녀의 어떤 결혼관이 좀 다르겠죠. 뭡니까? 자, 남자는 뭡니까? 주로 가사 문제 해결을 위해서 결혼을 합니다. 재혼을 하죠. 두 번째는 심적인 안정이 있겠죠. 내 가정의 어떤 그 안정감, 그죠? 그런데 남자는 성적인 안정감이 또 필요하다는 겁니다. 그죠? 그런데 심적인 안정보다는 성적인 안정이 한 70% 정도 된다고 봅니다. 그 다음에는 이제 자녀 양육 문제가 있고, 그죠? 부모 봉양 문제가 있겠죠. 이것이 또 아주 중요한 테마가 되는 겁니다. 그죠? 또 남자는 그죠? 뭐 외로워서 결혼을 하지만 그죠? 여자는 경제적인 것이 그죠? 무서워서 하는 겁니다. 그런데 대부분 무섭다 그러면 사람과 사람을 얘기하는데 사실은 무서운 게 돈이 더 무서운 거예요. 그게 남녀의 어떤 차이점이다. 이래 볼 수가 있겠죠. 그러니까 여성은 뭡니까? 첫째 이제 경제적인 도움 때문에 재혼을 하는 거죠. 두 번째는 외로움 해소죠. 남자의 외로움과 좀 다릅니다. 그죠? 그거는 좀 무서움도 있지만 마음의 허전함, 여행을 같이 가고 싶은 거, 또 뭐 이런 시간을 같이 본 취미, 그죠? 또 남의 또 시선 이런 것들이 아주 무섭거든요. 손님 중에 한 분은 자기들은 다 남편이 있으면서 자기만 한번 바깥에 무슨 밤늦게 소품만 갔다 와도 이상한 눈길로 그 엘리베이터에서 본답니다. 왜 그러냐면 이분이 좀 몸매도 되고 또 예쁘거든요. 이러다 보니까 자기들은 그냥 남편이 있으면서 뭐 별짓 다 하고 돌아다니면서 내가 밤에 나갔다 오면 좀 이상하게 쳐다본다는 거죠. 그것이 혼자라는 이유 때문에 보는 시선이다. 이래 볼 수가 있겠죠. 그죠? 그래서 여인은 주로 이제 무서워서 하고요. 주변의 어떤 시선, 불편한 시선, 그죠? 또 요즘 100세 시대가 돼서 남자들은 부모 봉양 이게 혼자 하기가 참 힘들죠. 어릴 때는 또 나이가 40 요럴 될 때는 애들 양육 문제 때문에 재혼을 하지만 이제는 나이가 또 한 5, 60대 되면 뭡니까? 부모 봉양하기가 또 힘드는 거죠. 그런 것 때문에 다시 또 재혼을 하는데 또 뭡니까? 또 이혼율이 70%가 되는 것은 점의 말과 행동이 다르고요. 그죠? 갈수록 또 변질되는 게 있습니다. 그래서 새도 달았을 때 두드러라는 겁니다. 남자 마음이 변하기 전에 그럼 연금을 몇 프로 얼마 줄게 하면은 그저 각서도 서고 또한 뭐 재산도 공동명의한 이름을 같이 얹는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. 그렇게 해놔도 나중에 마음이 변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죠. 주로 다시 재혼이 이혼할 때가 언제인 줄 알았습니까? 여자분들은 남자가 경제적인 도움이 끊겼을 때입니다. 그럼 주로 정년퇴직했을 때죠. 그럼 연금이 많거나 재산이 많은 분은 별 문제가 안 되는데 또 자영업과 그저 월급쟁이가 또 틀리죠. 월급 하시는 분들은 정당하게 정확하게 월급이 나오지만 자영업은 있다 없다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내가 가져간 돈도 빌려달라는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. 그래서 오히려 자영업하고 재혼하는 것도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. 물론 자영업이 더 많이 벌 수 있는 확률도 있지만 더 많이 그저 까먹을 확률도 많은 게 자영업입니다. 자영업이요 2대 80의 시대거든요. 10명이 하면 8명이 망해요. 그죠? 그 8명이 그저 망한 중에서 또 뭡니까? 부인인데 신세 지는 사람도 또 20%라도 20%가 5년 지나면 또 뭡니까? 20%가 또 망해요. 그래서 갈수록 자영업이 살아남기 힘든 겁니다. 그래서 자영업자들인데 재혼하는 거 정말 조심을 하셔야 되고 재산 분할을 잘 받아야 되고요. 또 내가 말했는 걸 책임을 져라는 식으로 왜냐하면 새도 뭡니까? 달았을 때 두드려야 됩니다. 내가 마음이 열정이 있고 예뻐서 좋아서 미치고 환장할 때 그때 뭔가 확실하게 해놔야 됩니다. 그 마음이 지나면요 남자의 마음은 변해요. 그래서 도둑놈이라 하는 겁니다. 그래서 뭔가 내가 좋아서 주고 싶어 막 열정이 일어날 때 모든 걸 결정을 하는 게 현명한 처사다 이렇게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. 자 오늘은
재혼이 많은데 이 시대에 초혼도 그죠 30%가 이혼합니다. 그죠? 재혼은 70% 이혼을 하죠. 그 70% 이혼하는데 또 잘 사는 방법과 그죠? 또한 뭡니까? 이 이혼을 또 만약에 꼭 이혼을 했으면 재혼을 할 때는 더 처음보다는 더 면밀하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? 처음에 한 분도 그런데 처음에는 곱각시 있어서 예뻐서 잘생겼어 그죠? 멋져서 저 남자하고 하룻밤만 있으면 되고 저 여자하고 하룻밤만 자면 자도 세상 뭐 내일 죽어도 좋다는 생각인데 살아보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? 경제적인 게 누르고 그죠? 외도란 게 생기고 또 변질이 생기죠. 그죠? 마음이 처음과 늘 똑같을 수는 없죠. 사람의 전성은 절대 바뀌지가 않죠. 내가 결혼하면 저 사람 바꿔서 이렇게 살겠다는 점에 마음은 가지겠죠. 코골이도 바꾸고 그죠? 뭐 이 냄새 나는 것도 바꾸고 입에 먹는 소리 나는 것도 바꾸겠다 하지만 그게 안 바뀌지거든요. 그래서 나중에 설명이 되고 그죠? 아이고 한숨 소리가 나오고 이래야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초혼도 그런데 재혼은 얼마나 더 어렵겠습니까? 그죠? 그래서 어떤 분은 나는 뭐 결혼하고 싶은데 재혼을 하고 싶은데 성관계는 싫대요. 그래서 제가 보디가드를 구하세요 이랬어요. 재혼하는 남자가 성적으로 안 하고 이렇게 재혼하는 남자 없다고요. 그럼 어떤 수단을 쓰더라도 성적인 것을 남자는 해소를 시켜줘야 된다. 이렇게 제가 조언을 해줄 때가 있었어요. 남자는 재혼하는 분이 70%가 그걸 원하거든요. 그걸 원하지 않고 그냥 너하고 내하고 달 보며 사랑만 하면서 나는 돈 벌어가 너희인데 다 갖다 줄게 이런 사람은 잘 없죠. 그래서 오늘은 뭡니까 이 재혼과 초혼에 대해서 또 성공하는 비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올려드렸습니다. 자 오늘 내용도 이렇게 또 도움이 됐으면 댓글이나 또 좋아요를 많이 주시면 제 2탄 또 올려드리겠습니다. 이 철학관에는 수많은 너버스토리가 있겠죠. 한 30년 동안 수만 건의 너버스토리를 들었겠죠. 그 중에서 이런 사례 저런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. 물론 변호사님들은 법적인 문제 어떤 뭐 이런 거 처리 문제 그죠? 뭐 이런 것을 재산 분할이나 애들 분야 이런 여러 가지 나눠지는 이런 거를 상담하겠지만 우리는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될까? 안 그러면 이혼 안 하면 어떻게 잘하면 될까? 이 전초 단계를 주로 철학관에 온다고 보시면 됩니다. 오늘 또 이혼을 고민하거나 또 재혼을 고민하는 분들에게 이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고요. 그러나 팔공쌤은 절대 하지 말라는 주의자입니다. 하지 말고 될 수 있으면 유지하면서 다른 방법으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같이 많이 의논해드리고 있습니다. 자 오늘 이래서 다시 재혼을 하는데 왜 70%나 실패를 할까에 대해서 논해봤습니다. 장시간 시청해서 대단히 감사하고요. 오늘 내용이 좋았으면 구독과 알림을 주셔서 팔봉쌤의 또 다른 철학 이야기를 기대해 보시죠. 한번 만난 이 부부가 영원히 살기가 100세 시대가 그렇게 힘든답니다. 초혼은 30% 깨지고 재혼은 70%나 깨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고맙습니다.